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콩튜브의 콩입니다. 최근에 제가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꿀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자리 머리뛰기, 두 번째는 콩쌤의 마음을 얻는 법, 비등비등 했는데 제 머리 조금 더 높아서 오늘 제자리 머리뛰기 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자리 머리뛰기는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순발력적인 요소,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 순발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변화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인 요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동안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캐치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점프를 뛰는 서전트 점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기술적인 요인이 없겠지만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도약 자체의 문제점을 캐치를 하셔서 보완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수평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발목 가동성 훈련입니다. 자,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발목을 눌러서 앞으로 힘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목이 유연하고 가동력이 좋을수록 앞으로 큰 힘을 주면서 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다리에 집중을 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이 이제 발끝을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쭉 눌러주세요. 오케이. 와, 엄청 유연하죠? 자, 이렇게 발목의 각도를 최대한 줄여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쪼그려 앉기가 되게끔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쪼그려 앉기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 굿. 허리를 딱 세우고. 그렇죠. 이 상태까지 되면은 발목의 가동성은 충분히 제자리 멀리뛰기에서는 문제없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른 훈련 한번 알아볼게요. 벽을 바라보고 마찬가지 발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골반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준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굿. 자, 이런 식으로 발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롤링 점프입니다. 롤링 점프. 이 방법은 앞으로 꼬꾸라져서 뛰어지는 교육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뒤꿈치가 계속 들린 상태에서 점프 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롤링 점프를 좀 연습을 하셔서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앞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발을 롤링 시키면서 점프를 뛰는 방법입니다. 육상 선수나 또는 발목이 굉장히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도 기록은 낼 수가 있지만 어쨌든 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 전체로 밀어주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롤링 점프를 많이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팔 스윙입니다. 팔 스윙 자체가 우리가 몸 전체로 팔 스윙을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가장 높이 팔을 뒤로 던져주고 가장 깊게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몸으로 컨트롤하는 것이지만 사실 팔 스윙을 빠르게 함으로써 또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끔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도약 동작의 타이밍. 자, 도약 동작의 타이밍이 무슨 말이냐면 도약을 할 때도 팔 스윙을 해야 되고 다리에 3힌지, 힙 힌지, 무릎 힌지, 그리고 발목 힌지가 있잖아요. 이 힌지가 세 개가 동시에 촥 뻗어지는 타이밍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느린 부분을 빠르게 보완을 한다거나 빠른 부분의 동작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타이밍의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도약이 진행되고 착지 동작의 연결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보자들이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제일 잘 뛰시는 분들도 조금 긴장을 하거나 몸에 힘이 살짝 들어가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동작이에요. 내가 도약할 때 힘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나서 착지에 대한 동작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도약을 제대로 안 하고 착지를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사실 이제 제멀에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도약의 힘을 끝까지 쓴 후 동작에 끊김없이 반사적으로 몸을 다리에 당겨와서 뻗어야지 제멀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머리로 생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따위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몸이 스스로 익힐 수 있게끔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콘, 하이 점프 또는 다리차기 연습 또는 박스 점프 등의 훈련 등이 있습니다. 도약 후 반사적으로 다리가 당겨지게끔 항상 연결시키는 사슬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 뻗기입니다. 뻗기. 이제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햄스트링이 유연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물론 초보자들은 다리 뻗기가 불가능할 만큼 도약력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실컷 다리를 잘 몸통 쪽으로 당겨왔는데 다리 뻗기를 못해서 손해를 보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다리 뻗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전굴 연습. 햄스트링이 유연할수록 여러분들이 다리 뻗기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제꼴이 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햄스트링 유연성 훈련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자전거를 어차피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손해를 봅니다. 꼭 해주세요. 제 말은 이 정도의 연습만 있어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보상작용에 대한 이해인데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뛰고 나서 코치님한테 지도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상체를 너무 숙여서 뛴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상체만 조금 펴주면 되는데 이 상체를 펴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뒤로 차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본인의 약점에 대한 보상작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 피드백의 약점을 보완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사적으로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작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육생들은 사실 지도자의 역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또한 훈련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훈련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생의 보는 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강의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발 화이팅!